지금부터 우리 공화당 온라인 필승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2017년 5월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까지 171차에 걸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사기 탄핵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조건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횟수로 4년째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우리 공화당의 상징이자 재산이고 또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 폐렴 문재앙 괴질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또 당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부득이 지난주부터 집회를 취소하고 오늘 이렇게 최소 인원만 모여서 필승 결의대회를 온라인으로 열게 됐습니다. 오늘 순서는 1부는 우리 공화당 공약 소개, 그리고 한 10분 정도 쉬고 2부에서는 한 60분 정도 잡아서 한 13분의 우리 공화당 예비 후보님들 모시고 이 출마 동기, 포부 결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10분 정도 쉬고 3부에서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모시고 우리 공화당 필승 전략을 듣겠습니다. 토론 중간에 우리 이 애국 시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질문을 주시면은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화당 공약에 대해서 토론을 할 텐데 중국 폐렴, 문재앙 이 괴질 이게 사실은 그 모든 담론, 모든 이슈를 장악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보도에 따르면 확진자가 594명 추가돼서 총 2,931명에 달합니다. 사망자가 16명입니다. 대구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가 매우 우려됩니다. 미국 의학협회지 기사에 따르면 치명률이 미국 독감보다 5.4배가 아니라 54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 병이 뭔지 우리 인류가 뭔지 아직 모르고 정말 살벌한 상황입니다. 공장과 병원, 백화점, 크고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자체도 문제지만 경제가 무너지는 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이 시점이 문제는 지금 시작이라는 것. 박능우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며칠 있으면 이 중국 폐렴이 피크에 달할 것이다 라는 헛소리를 짓거리게 됐습니다. 이런 놈들 믿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중국 폐렴, 문재앙 괴질이 이 모든 이슈를 덮고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전제하에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공약을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공약을 어떻게 알리고 호소할 것인지,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첫째는 최저임금을 정상화, 미친듯이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다시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금 정말 6.25 이후 최대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이 공약이야말로 지금 즉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유류세를 폐지해서 기름값을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그나마 이 위기를 버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세를 낮추겠습니다. 원자력 비중을 50%로 늘리겠습니다. 이 여러분 50% 그러면은 이 원자력 비중을 50%로 늘리지 않는 공약을 우리가 했는데 이거 뭐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 공화당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미 1990년에 우리나라의 이 발전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50.2%였었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공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 원자력 발전의 이걸 좀 늘리는 거를 그 속도로 하지 못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때 원자력 발전 비중이 30%였었어요. 근데 문재인이가 원자력 발전 죽이기를 해가지고 지금 23%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50%로 늘리겠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를 뺏는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은 당연히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그 경제 공약과 관련해서 김문현 박사님 어디 계시죠? 김문현 박사님께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넣지. 어디 하나 더 넣자. 예, 안녕하십니까. 김문현입니다. 한대 넣어라. 한 번만 할 겁니다. 지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배고픈니까 우리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론으로 30% 인하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는 10% 인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50%로 늘리면 전기세를 저희들이 당에서 계산하니까 20% 인하가 됩니다. 그 핵심적인 공약이 법인세 인하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인하인데 그 가장 위에 있는 법인세 인하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법인세는 여기 뭐 곱하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법인 그 이익 나는 이익이 예를 들어 100원이다. 그러면 법인세가 20%다. 그러면 0.2를 곱하죠. 20원이 법인세로 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대략 이제 27% 반영됐는데 30%를 낮추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포인트 낮아집니다. 이 꼬리를 따라가다 보면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여기 이제 이익 자체가 기대하는 미래 이익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핵심은 기업의 활력을 살려주면 이게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모든 고리가 기업 투자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될 거고요. 소득세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인세가 주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는 거죠. 그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율 인하를 워낙 많이 하니까 후보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가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65조 가량이 됩니다. 깎아주는 게. 그러면 잠깐은 힘듭니다. 65조를 저희들이 메꾸려면 이제 성장을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는데 대략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기다림이 긴 즐거움을 가져줍니다. 그러니까 5년의 저희들의 약간 아픔들이 50년, 100년의 행복들을 가져온다는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후보자든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법인세 소득세보다 더 관심 있는 건 유류세인데, 유류세를 설명을 해야지. 네? 유류세에 대한 얘기가 최고의 관심이 상 유류세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500원으로 계산하면요. 저희들이 지금 세금 자체가 55.1%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696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보다 조금 낮은데 그걸 저희들이 홍보지에 지금 유류세 폐지하니까 사람들이 유류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홍보 전단지를 바꿨습니다. 반값 기름값으로 바꾸고 그리고 현수막도 반값 기름값입니다. 사실은 반값 기름값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왜 700원으로 안 했냐면 이게 기름값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게 2018년 기준으로는 25조가 되고요. 2019년 기준으로는 28.8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29조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65조의 거의 절반, 45%가량이 유류세 그리고 폐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류세 폐지만 가버리면 저희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 법인세 인하가 하고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다른 공약들이 있습니다. 기업들, 외국 해외 기업들 유치하게 하는 공약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규제를 풀고 또 외국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이런 공약들이 나와서 기업을 어떻든 살려가지고 거기에서 청년 고용이 일어나고 이런 겁니다. 저희들 공약 중에 앞으로 일자리 공약은 없습니다. 왜 없는지 뭐 여기 분들은 조금 아시기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왜 청년 일자리는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 정부가 하거든요. 기업이 만들어요. 기업이 만들고 그 돈들이 시장에 풀리고 쓰고 하면 자영업에서 다시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같이 독지로 돈을 풀어가지고 만드는 일자리는,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 대책 그 자체 용어를 안 씁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지만 청년 대책은 있습니다. 청년 대책은 있고 이런 대책들을 할 테니까 저희 공약들이 앞으로 많이 나갈 테니까 요 정도에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시고 공부를, 경제에는 관심들이 조금 적으시던데 정치에도 관심이 있지만 경제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화당은 포퓰리즘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 국민들의 이 삶의 질을 올리겠다는 거죠. 여느 정당처럼 국민들의 혈세를 쥐어짜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헛소리는 우리 당은 안 합니다. 다음에 이 외교 안보 공약입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거는 우리는 현 정부가 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아무 역할 못하고 미국이 금년 내에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25 이후 이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최대의 군사력이 지금 한반도 근처에 집결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최고위층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전 이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회주의는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가장 극악한 모델이 북한이다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행동에 착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공민주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을 우리가 주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을 지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공약이 세계사의 흐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공약이고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곧 이거대로 됩니다.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자유맹방들이 다 저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고 인도까지 포함해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중국은 무너집니다. 다음에 그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공약을 했는데, 이거는 안보 공약이기 이전에 사실은 경제 공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정말 무시무시한 이 경제 위기가 이 세계 증시 지금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무시무시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 동맹 이거는 외교안보 공약이자 경제 공약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와중에 강경화라고 하는 정말 한심한 소위 외무장관이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파괴할 수 있다. 이건 뭐 육두문자가 나오는 걸 간신히 지금 제가 참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치 공약입니다. 그 재심을 통해서 사기 탄핵을 무효화하겠습니다. 반드시 무효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촛불 쿠데타, 불법 탄핵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검을 실시해서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문재인 5대 게이트, 특히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을 비롯한 이 5대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이 이슈가 묻혔다고 속으로 기득거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이 개, 돼지가 아닙니다. 또 이 5대 게이트를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5대 게이트의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이거는 탄핵을 당하도 100번, 1000번 당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이것들이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특검을 했습니다만 다시 해야 됩니다. 드루킹의 지금 그 책임자를 김경수 경남지사를 타겟팅하고 있는데 이 기존 특검에서 김경수가 이게 수배이겠습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주 게이트 최소한 5천억 벌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5천억의 주인이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또 3.10 태극기 항쟁 당시 참사가 묻혀버렸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고
우리 의사님들의 명예를 회복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또 조국, 임종석, 추미애 등 이 정권 소위 실세들의 국정농단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또 사전투표제도 이 불법 부정선거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너무나 쌓이고 쌓였습니다. 또 전자개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투표소 내에서 수개표를 하자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화당은 그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이번 4.15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운동을 시민단체랑 우리 공화당이 같이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공지를 할 텐데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사법 분야입니다. 정의로운 공정 법치, 살맛나는 우리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이 중국 눈치 보기를 일관하는 이런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키고 비상조치 발동권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대구에서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국에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퍼져 있는 상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엊그저께 문재인과 정세균, 하필 이 시국에 세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데 박능우, 이 강경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총선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제 정당과 연대해서 단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 및 요양시설을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 요양시설이 정말 말도 못하게 여건이 열악하고 거기에 조선족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시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한 폐렴이 우리 그 요양시설, 그 어르신들 요양시설에 엄청 이렇게 이 침투해 있을 거다라는 걱정이 큽니다. 공수처 폐지하겠습니다.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은 공직에 출마하거나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공약입니다. 전교조 없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정말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끔 지금처럼 법외 노조를 유지를 하고 교원의 정치 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또 시도교육감을 지금처럼 이름도 모르고 그 공약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로 유권자의 25% 내외만 투표를 해서 결과적으로 좌파 교육감을 뽑는 현재 시스템은 없애겠습니다. 이 현재 이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 633제 학제는 사실은 만들어진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이 어린이들이 지적 수준이나 또 이게 체력이 그때에 비해서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533제로 바꿔야 됩니다. 학령을 또 한 살 낮추겠습니다. 유치원 4법을 전면 폐지해서 유치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외고, 자사고, 국적어를 확대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재 한 사람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그 인재들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어를 제2 공용어로 만들겠습니다. 어느 당이 이런 공약을 냅니까? 지금 중상층 이상은 자기 자식들을 영어 교육을 열심히 잘 시키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이 아이들을 그렇게 영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빈부 격차가 대를 물려서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이 영어를 그 제2 공용어로 만들어야 이런 영어 때문에 발생하는 이 빈부 격차의 대물림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취업 기회도 많아지고 또 좋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영어 이 제2 공용어로 만드는 거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작년에 이미 영어를 제2 공용어로 만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만 외톨이가 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수준별 수업을 조기에 도입하겠습니다. 아니 학원은 여러분 학원은 수준별 수업을 하잖아요. 다. 깨어있는 시간에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학교에 가서 수준별로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받도록 해야지 학교에서는 엎드려 자거나 장난치거나 뭐 이렇게 하도록 방치하면서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학원을 수준별 수업을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공교육 정상화 우리 공화당이 해내겠습니다. 또 대학 입시에 있어서는 정시를 확대하고 대학 입시의 자율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년 공약입니다. 청년들이 신이 나야 우리 미래가 신나는 미래가 됩니다. 우선 그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35살까지 늦추겠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취직도 안 돼 있는데 이 학자금 부담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는 이 기막힌 현실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하겠습니다. 그 청춘의 꽃다운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안 주는 건 이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군복무에 대해서 가산점제를 부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군들의 그 부사관 정원도 확대할 거고요.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우리 워킹맘들이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쓸데없이 남녀 갈등만 부추기는 여성가족부 폐지하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1차적으로 저희 우리 공화당이 발표한 1차 공약이고 계속해서 2차 공약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혹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시면은 저희 당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예전보다 한 4분 정도 늦춰졌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우리 공화당 공약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저한테. 외교안보 공약들에서 반공불화 형성에 국제적으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이거는 지금 중국 폐렴 바이러스에서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불종적인 중국 공산당적인 태도로 초동대출을 실패해서 엄청나게 국민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우리 8.15 총선 공약에 아주 적시에 중국 공산당, 반전체주의적인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는데 한미동맹 및 한미일체제를 강화하고 우방들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반전체주의, 반독재체제, 반중국 공산당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4.15 총선 공약에서 이 중국 폐렴 바이러스 공약을 비판하는 핵심 국제공약이다, 안보공약이다 이렇게 아시고 많이 좀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고 홍콩의 민주운동을 지지하듯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너무 종북적이고 종중적인 그런 자세로 지금 폐렴 사태를 확산하는데 초기에 미동대처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이런 우리 공약을 통해서 홍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또 활용을 해야 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25년을 좀 넘게 했는데 공무원 생활 하다 보면은 이 당 저당에서 선거철만 되면은 이 당 저당에서 공약 달라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 다른 당 공약 보면은 정말 멍청한 지역 말단적인 거 얘기 나열하는 당도 있고 포퓰리즘에 오염된 이런 정책들도 많이 발표를 하는데 우리 공화당 공약이야말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에 널리 전파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공약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이 있으세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송파병의 이정현 후보입니다. 경제 분야인데요. 우리 김 박사님께서 그 경제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류세 반값 인상, 또 법인세 소득세율에 대한 그런 인하에 대한 그 긍정은 대단히 좋고 중요한 공약이라고 보는데, 아까 법인세율 30% 인하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숫자 개념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세가 25%, 26%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30%를 인하한다 그러면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19%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수치를 현재 수치가 25%인데 19%로 내린다. 소득세율이 몇 %인데 10%를 강경하면 몇 %를 내린다. 유류세 50%를 내리면, 예를 들어 유류세는 이제 등락이 있으니까. 유류세는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기름값이 1,500원인데 우리가 내세우는 공약은 700원이다. 750원이다. 이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약간 같은 우리 김 박사님이 답변했죠. 아까 보면 유류세 폐지하고 법인세 인하하고 소득세 인하인데, 그럼 이제 예산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공백에 대한 보전 방안이 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같이. 김 박사님, 그 부분 지금 다른 이 기회를 빌려서 그거나 하는 게 어떨까요? 예. 예. 아니, 간단하게 좀. 조금 아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후보자님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유튜브 방송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 간단하게 이정현 후보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다른 쪽 아까 기름값은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30% 인하는 저희가 이제 80만 개, 일자리가 대략 80만 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단지나 현수막을 아마 달러 치고 80만 개, 청년 일자리 80만 개 창출 이렇게 나갈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30% 인하면 80만 개 굉장히 큰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자료는 마련됩니다. 크게 하나만. 크게 하나면 가장 큰 건 그렇습니다. 법인세 쪽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투자가 증가해가지고 법인세 쪽이 올라오고 소득세가 올라오고 이런 개념으로 다시 선순환으로 가면 그게 5년 딱 걸립니다. 65조가 이제 하는데 5년만 있으면 아까 제가 짧은 기다림이 짧은 고통이 긴 즐거움, 긴 기쁨을 가져든다. 그 말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공약에 대한 말씀은 이걸로 일단 마치고 지금부터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10분 후에 우리 공화당 예비 후보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그 살아온 이야기, 포부, 결심 이런 걸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